새로운 성별 격차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입니다. 같은 Z세대, 20대 또래지만 여성은 보다 진보적인 반면 남성은 덜 진보적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Z세대는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라고 진단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성향 격차가 40%포인트, 독일은 30%포인트, 영국은 25%포인트가량 벌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남녀의 이념 차이가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20대 남녀의 이념 차이 50%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젊은 남녀가 갈라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면 한국을 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매체의 보도 과연 믿을만 한 걸까요? 우선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부터 따져봤습니다. KGSS,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결과를 활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분석해 진보와 보수를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GSS 조사에 참여했던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교수는 해당 기자에게 관련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재현이 안 돼요. 더욱이 KGSS 조사엔 애초에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남녀의 정치적 성향이 갈리긴 하지만 기사와 달리 둘 다 진보 영역에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도 36%포인트로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지 정당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해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는 40%포인트, 이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놓은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우리나라 20대 남녀의 정당 지지 성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창원 교수는 세대별로 남녀의 보수, 진보 정당 지지율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했습니다. 0보다 큰 값은 여성이 더 진보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0보다 작은 값은 남성이 더 진보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걸 나타냅니다. 전 연령층으로 보면 남녀 간의 지지 정당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요. 20대만 따로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진보 정당 지지가 남성보다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2021년부턴 이대남 표심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2021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20대 남녀에서 특히 남성의 보수당 지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때 여성이 좀 더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커졌었는데 이때부터 여성은 진보 정당, 남성은 보수 정당으로 정치적 성향이 확연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만 해도 이대남과 이대녀는 한마음으로 진보 정당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15년 이른바 페미니즘 논쟁이 이성 혐오로 변질되면서부터입니다. 일베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았습니다. 여자 일베로 불리는 메갈리아. 2021년 보수정당에서 이준석이란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며 이대남을 하나로 정치 그룹으로 묶어낸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도적으로 불공정과 오히려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나서겠다는 겁니다. 20대는 대입과 취업, 승진 등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젠더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이 이거를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낮은 경쟁과 더 질 좋은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젠더 갈등을 사실 정치적인 자원 삼아서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 가장 큰 문제이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대남의 3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이대녀의 42%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그러면 여성 유권자의 선택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성 60.2%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예측 득표율 31.5%였습니다. 30대 여성의 선택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절반이 넘는 표를 던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41% 수준이었습니다.
JTBC 출구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최체커가 주목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대녀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세대이기도 한데요. 이대녀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같은 세대인 이대남과는 상반되는 표심을 보였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20대 남성 56.5%였습니다. 이 후보보다 윤 당선인에게 월등한 지지를 보였는데요. 반면 이대녀는 이 후보를 택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대녀의 성원에 힘입은 이 후보, 결국 20대 전체 예상 득표율에서 49.4%를 기록하며 윤 당선인을 앞질렀는데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경향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대남은 윤 당선인, 이대녀는 윤 후보에게 쏠린 건데요. 대체 같은 세대 안에서 왜 이렇게 정반대의 표심이 나타난 걸까요? 사실은 20대들 사이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굉장히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높거든요. 60대가 같은 수준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네. 그게 사실은 20대 남성, 30대 남성을 겨냥한 캠페인이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왔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이른바 세대 포이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40, 50대 유권자들의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죠. 2030과 그들의 부모 세대인 60대 이상의 지지세를 끌어올려서 맞불을 놓겠다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가족들 간에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정치 정보를 고조하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와 그 부모 세대 격인 50대 후반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결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 표심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대남의 목소리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런 비판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죠. 이준석 대표께서 사실은 남녀를 갈라쳤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한 여성들이 또 남성을 또 갈라치고 있는 듯한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거는요. 거의 우크라이나가 그 잘못된 판단에서 러시아가 공격했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이준석이 언제 갈라치게 했습니까? 그건 진중권이라는 한 철학자의 주장일 뿐이죠. 이준석 대표입니다. 평소 남성 편향성을 드러내면서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인데요. 여성 차별에 대해 이 구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하태경 같이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성이 군에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진짜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붙여다가. 이건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의 과거 발언이긴 하지만요. 대표가 된 이후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이 많았죠. 이대녀들을 다소 낮잡아보는 듯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20대 여성이 그들만의 어젠다를 형성하는 데 뒤처지고 있다. 20대 여성들이 정치권에 전달한 담론들은 구체화가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여자라서 죽었다. 이런 것이다. 정치권이 이에 대응해서 공약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여성 인권 퇴행적이란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선거 이틀 전 나온 이 대표의 발언도 여성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은데요. 여성들의 투표 결집력이 떨어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각종 조사에서 그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투표 성향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잖아도 성난 여성 표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던 걸까요? 결과는 앞서 보신 대로 이 후보를 향한 이대녀의 몰표로 드러나는데요. 사실 윤 당선인도 정치권 데뷔 이후 반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구조적인 남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개인별 불평등과 차별에
더 집중해야 되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강화 공약도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보수 성향의 2030 남성들 입맛에만 맞춘 공약일 뿐이란 빈축을 샀습니다. 이제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해야 된다. 특히 선거 하루 전인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그 윤당선이 하필 이날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거론을 하면서 여성들의 반발심을 더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대녀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게 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은 그 갈라치기 형태의 전략이라는 것은 총합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다 오히려. 정말 청년 세대와 20대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면 적어도 오히려 이런 젠더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선거를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치권 전체에 지금 던지는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기다렸다는 듯 오늘 윤 당선인을 향해 논평을 내놨는데요. 이 후보로 결집한 2030 여성의 민심을 헤아리라는 요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해당 공약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 때문일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선거 초반부터 계속 이어왔던 젠더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이거 좀 약간 패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네,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아쉬움을 토로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젠더 문제에 접근할 때 어쨌든 젊은 여성들 20대 특히 30대 초반의 이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이제 조금 우리 선거 전략 과정에서도 조금 더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최고위원은 여가부 폐지 공약의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긴 겁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여론도 있는데요. 이준석계를 자처하는 분이죠. 이준석계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때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자꾸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다 하니까 제가 좀 풀어주려고 제가 이준석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앞으로 여성 지지층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요. 이 대표 덕분에 국민의힘이 전보다 훨씬 젊은 정당이 됐다고 자부했습니다. 2030에 거의 지지가 없던 저희 정당이 아주 높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그런 면에서 큰 성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물론 공과가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공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조정은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거는데요. 다만 국민과 민주당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동의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남녀 평등을 현 단계를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더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속에서 왜 여가부가 필요가 없는지 이런 면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아마 깊이 있게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